이야기만은 꼭 해야 되겠는데 그 아내분하고 철창 사이로 맺어진 인연 이렇게 됐더라고. 나중에 이제 제 와이프한테 제가 첫눈에 이제 반해버려요. 그래요? 아내분 고생 많이 시켜서 잘 아시죠? 한때 주사파 둘 다. 그렇지. 먼저 주사파하고 짝퉁 주사파. 그래. 태원님은 감옥 경험. 나를 감옥을 놓고 보자. 유일한 후보가 아니에요. 아, 대단. 그건 사실이죠. 이건 이거 유튜브 앞이야 그거 아니 그건 아니고. 팩트를 뭐라 그래요? 의원님 이거 저 의원님께서 우리 태영호 TV의 대선 후보로서는 지금 세 번째로 나오시는데 제가 보니까 후보님하고 저하고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선 저하거나 후보님거나 우리는 중국에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당 회원들 학력을 보면요, 미국에 가서 공부하신 분들은 대단히 많아요. 근데 중국에서 이 학력을 쌓으신 분은 내가 알고 있건대로 우리 당에서 정규 학위를 가진 사람은 아마 저하고 둘, 네, 태원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의원님하고 저하고 또 특별한 인연이 뭔가면 의원님이나 저냐 우리는 이 이념 진복의 폭이 대단히 컸잖아요. 한때 주사파 둘 다. 그러자 먼저 주사파하고 짝퉁 주사파. 그러다가 완전히 이런 그런 이념 그 예. 폭이 대단히 큰 거고 제가 이야기만은 꼭 해야 되겠는데 우리 내가 구매했던 영국 대사관 앞에 와서 그때 인권 맞아요, 관련해서 제가 그때 데모 하시잖아요. 시위도 하고. 2009년도였던 영국 대사관 앞에 와서 예. 북한 인권 가지고 특히 북한의 그 정치범 수용소. 그때 태원님 거기 근무하셨. 난 내가 2008년도에 본국에 가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와서 하셨더라고. 그때가 누군지 몰랐지. 예, 왔는데 후에 보니까 국회의원. 내가 그때 있었으면 뭐 대화 나누었겠는데. 미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은 한국 사람으로서는 제일 많이 가봤어요. 독일이 베를린에 있는 대사관에도 갔었죠. 갔고 체코도 갔고. 와 그때 뭐 일본은 대사관은 아니지만 조청년 그 쪽에 앞에 가서 엄청 뭐 데모하셨더라고. 뉴욕 그 북한 사무소도 가고 거기까지 가고. 그렇게 제가 북한하고 싸워왔는데도 아직도 저한테 뭐 빨갱이 물이 덜 빠졌다느니 위장 전향했다느니 하여튼 대한민국이 그만큼 좀 복잡한 사회.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의원과 관련해서 이제 뜨는 검색어 1순위가 핫해 이런 게 많이 뜨더라고. 예. 왜 핫해 이런 표현이 많이 뜰까요? 사실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큰 명예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지어준 별명입니다. 이 별명이 지어진 시기가 당시 이제 최순실 청문회. 그때. 그때 이제 광경을 그때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댓글에 핫해. 그 당시에 이제 노래가 있었어요. 지코라는 가수가 핫해 이런 노래가 있는데 연결시켜가지고 핫하다. 이러고 그래서 이제 핫해라는 별명이 그냥 생겨버렸어요. 아니 근데 그런 건 아주 좋은 거죠. 실제 의원 해보면 국민들로부터 그런 별명 하나 얻기가 대단히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예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나쁜 의미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후보님의 경력을 보면 어렸을 때는 그 노벨 물리학을 꿈꾸셨더라고요. 예, 물리학 그래서 이과를. 물리학 공부하시다가 갑자기 또 방향을 돌려서 이제 학생운동하고 또 학생운동을 걸쳐서 통일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민주화운동 이렇게 이제 대단히 변동폭이 컸었는데 집 안에서 본인은 뭐 밖에 나가서 계속 다니니까 집 아내들은 대단히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래 어떠세요? 아내분 고생 많이 시켜서 잘 아시죠? 많이 시켰는가요? 그러니까 사실 뭐 평생 아내한테 고맙죠. 이게 특히 이제 가장 고마운 게 주례에도 그랬어요. 고생길 권한 사람한테 시집갈 생각을 했냐.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7개월 만에 중국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와이프가 그걸 이해를 해주고. 야, 결혼하고 신혼 7개월인데. 7개월인데. 근데 내가 그 인터넷에 기사를 보니까 그 아내분하고 제목이 철창 사이로 맺어진 인연 이렇게 됐더라고. 근데 그게 진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서 철창에 갔을 때 아내가 찾아왔는가요 그때? 제가 아내한테 이제 꽂힌 게 제가 4학년 때 1학년이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와이프가 이제 제 동아리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선배 중에 학생 운동하다가 감옥 갇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위로 면회라도 가자. 제가 그때 영등포구 주소 거기 있었는데 면회를 왔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한 번도 만나 못 봤는데. 그렇죠. 못 봤죠. 못 봤는데 그저 동아리 활동으로 한 번 와봤네요. 태원님은 감옥 경험은 나는 감옥을 못 가보자. 그러니까 이 감옥 살면은 두 가지가 제일
기다려지는데 일주일에 하나씩 주말에 건빵을 줘요. 근데 감옥에서 먹는 건빵이 그렇게 맛있어요. 그게 기다려지고 또 이제 외부에서 면회 사람이 걷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면회를 가보니까 너무 이쁜 여학생 이제 친구랑 둘이 왔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제 와이프한테 제가 첫눈에 이제 반해버린 거죠. 철창 사이로 진짜 그렇죠. 딱 꽂혔네. 면회 가본 사람 알겠지만 그 막혀 있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너무 마음에 드니까 편지를 쓰는 거죠. 우리 와이프 될 사람한테 편지를 자주 쓰고 답장 오면 이제 감옥에서 너무 신나가지고. 와. 그다음부터 뭐 후보님이 계속 따라다녔겠네. 근데 아무튼 그러고도 이제 우여곡절 있었어요. 감옥에서 나와서는 제가 이제 막 쫓아다녔는데 와이프가 처음에는 좀 뭐 저 사람 바람둥이인가 막 이렇게 너무 대시를 심하게 하니까 왜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미녀는 용기 있는 자만이 얻는다고. 그래도 저는 굴하지 않고 계속 대시를. 그러니까 그때부터 밀어붙이는 게 있었네, 계속이. 잘 밀어붙이는 거 좀 잘하죠. 애들 이야기인데 네. 아들 둘 있고 딸 한 명이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아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거 별로 사진이 없는데 딸하고는 시간 보내는 사진이 많더라고. 근데 딸이 없으시구나. 난 없지. 그래서 모르시는가. 그래서 아들 재미없어요. 딸하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아들 둘인데 왜 계속 이거 딸하고 그 저 뭐야 핸드폰 넣고 있고 뭐 랩을 또 딸하고 또 뭐 듣기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제가 랩 좋아하는 거는 제가 집에 가면 아이들이 주로 틀어놓는 TV 채널이 이제 랩 채널 많이 같이 보다 보니까 랩 세계가 태훈이 랩 잘하시죠. 그래서 내가 이거 물어보는 게 혹시 따님이 내 랩도 봤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들어보라 그래요. 아니 그러면 딸한테서 랩 좀 빼가지고 이번에 한번 야구 모자 뒤를 쓰고 랩 한번 해보지. 한번 태훈이 같이. 요새 딸 그런 거 좋아하잖아. 벽을 허물고. 그런 거 보면 태훈이 놀라워요. 새로운 문화에 한번 뛰어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태훈이 보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연기가. 그리고 후보님은 보니까 이대남 속에서 또 인기가 또 높으세요. 이 젊은 세대의 마음을 넣는 그런 특별한 비법이 있는가요? 아니요, 저도 2번 전향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한 번은 친북 학생 운동을 하다가 북한 인권 민주화 운동으로 돌아선 게 첫 번째 전향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보수 정당의 주 지지 기반이 어르신들이 지지하는 이슈들을 주로 다루다가 젊은 층 이슈로 확 바뀐 계기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 애랑 관련이 있어요. 제가 국방을 하잖아요. 국방을 하는데 이제 군대 핸드폰을 장병들한테 허용하겠다는 거. 그래서 처음 뭐 군에서 무슨 핸드폰이냐, 당나라 군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페이스북 글을 썼어요. 근데 뭐 젊은 층들한테 엄청 학위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렇지. 근데 제가 처음에 이해를 잘 못하다가 선생님이 우리 딸애랑 얘기하는데, 아빠가 이제 자기 세대에 이해를 못한다. 무슨 이야기냐, 아빠 세대 핸드폰은 그냥 여러 도구 중에 하나씩, 자기 세대는 핸드폰이 몸의 일부다. 그 몸의 일부를 떼어놓고. 그러니까 몸의 일부를 손발을 자르자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 한 거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핸드폰 가지고 놀잖아요. 내가 그런 정서가 내한테는 없다. 그러고 나서 이틀 만인가 바로 공개 반성문 썼잖아. 여러분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나름대로는 젊은 의원이고 꼰대 의원하고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꼰대인 거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노력하는 꼰대가 된 거야. 그래서 그때를 제가 이제 두 번째 전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원님이나 저나 우리가 국회의원 해보면 엄청 바쁘잖아요. 우리는 뭐 월화수목 금금금 하면서 그러다라니 자연히 뭐 집에도 늦게 들어가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하고 소통한다고 하면서도 시간 없어 자기 애들하고도 소통 못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한다고 하면서도 집사람하고 소통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집 청소도 좀 하고 설거지도 좀 해주세요, 아내분 위해서. 그 말씀대로 이제 한 12시 다 돼서 들어가고 쉽지는 않은데 노력은 해요, 주말에. 그건 사실이죠. 이건 두밥 의학 그거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건 이제 우리 와이프가 저를 교육을 시키는데, 이런 거 해야 된다. 당신 자꾸 대접받고 의전에 익숙해지다 보면 영적으로 타락한다. 그래서 와이프가 시켜요. 내가 이제 그 말씀이 와 닿는 게, 나도 최근에 보면 우리 집 사람이 당신 변했네. 그래서 그러면 지난 시기는 없었던 일이 최근에 먹다가 여보 물을 찾는다는 거. 아니 왜 물 찾아, 자기가 가서 물 뜨면 되지. 그렇죠, 근데 이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최근에 내가 내 손으로 물 떠본 적 없네. 그러니까 그런 거 딱 아내는 아는 거. 맞아요. 아니 옆에 물인데 자기가 일어나서 가서
정수기 가서 물 뜨면 되지 왜 물하고 왜 찾아 뭐 이런 거야. 집사람이어서 또 애들을 위해서 요리 같은 거 좀 하세요? 제가 하는 건 라면 끓여줘. 라면은 제가 끓여준 라면이 제일 맛있다고. 그나마 라면이라도 끓여줘. 아니 이제 라면 끓이는 맛있는 라면 끓이는 비결은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가장 적확한 시간에 불 끄고 그래서 약간 좀 꼰득꼰득하게 하는 아무튼 그거 하나는 제가 제일 잘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건데 뭐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후보님께서 우리 지금 이준석 당대표하고 대단히 가까운 뭐 관계다 이런 게 인터넷에만 뭐 영원의 동지, 소울메이트 이런 게 많은데 혹시 이준석 대표하고는 어떻게 특별한 뭐 연고가 있으신가요? 동지죠. 사실 이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기 소신이 좀 아주 강하고 예. 고집도 세고 그렇습니다. 공통점은 한 4, 5년 전부터 우리가 이제 보수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2030 청년 문제에 올인해야 된다. 4, 5년 전부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청년 정치를 한 거죠. 남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 그 인연으로 이제 젊은 층들은 하태하고 이제 준스톤이라고 그러죠. 준스톤 둘이서 역할을 많이 했다. 그게 이제 소울메이트라는 의미입니다. 저 인터뷰 소두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의원님이나 나나 완전히 저 좌에 있다가 지금 우로 이제 진폭이 컸는데 강성 보수층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초선 때는 지지를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초선 때는 제가 이제 통진당 해산도 네. 앞장서고, 그때는 뭐 제 지역구 내려가면 이제 어르신들이 다 좋아하죠. 다 좋아해요. 어르신들의 아이돌이었고 이제 재선 이후부터는 탄핵 문제가 탄핵 있고, 문제가, 탄핵 문제가 좀 컸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이후에는 가장 컸던 건 그거예요. 이제 강성 보수층들은 민주당도 통진당하고 똑같다. 같은 빨갱이다. 이제 저는 민주당을 통진당하고 똑같다고 공격하면 오히려 우리가 불리하다. 정치적으로. 유사한 점이 없지 않지만 완전히 뭐 북한 지령받고 사실상 간첩과 비슷한 그런 세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니까 뭔 똑같지. 제가 뭐 빨갱이에서 좀 벗어난 것 같다니만 완전히 물이 안 빠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부산 거기서 넘버원 1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 총선 때. 예. 그 어떻게 그런 비판을 또 극복하셨죠? 사실 저는 뭐 우리 보수 지지층 특히 어르신들한테 고마운 면이 있죠. 탄핵 국면에서는 제가 이제 탄핵 찬성을 해서 우리 지역도 그렇고 이제 어르신들이 뭐 저한테 뭐 해운대 발도 들여놓지 마라. 인사 다닐 때마다 막 욕 듣고 그런 건 각오했지만은 그걸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세대 40대 50대는 반공이 너무 과해가지고 그렇지. 반공에 대한 반감이 엄청 커요. 그리고 진짜 빨갱이에서 감옥 간 사람도 있지만 빨갱이가 아닌데 이제 이 사람 그냥 민주화 운동을 한 건데도 빨갱이로 모함받고 감옥 간 사람도 꽤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보수층이라고 6079 이쪽 세력에서 빨갱이라고 뭐 공격하는 것 때면 굉장히 좀 거부감이 크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태경은 그래도 균형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제 4050 세대가 저를 보면 지지하지 않더라도 저 친구 이야기는 그래도 들어볼 만하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 지역에서 상대 후보가 좀 경쟁력이 떨어지면 오히려 하태가 되는 게 낫겠다 해서 저한테 표를 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중도 확장성이나 청년 확장성이 기존의 다른 보수 후보보다는 좀 나은 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1등한 그런 원인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정책 비전 중심으로 파트 3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출마하시면서 내놓으신 슬로건이 시대교체 하태경 21세기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을 내놓는데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서 다시 21세기로 돌아가자라는 이 화두를 던지신 그 특별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국민들이 21세기에 사는데 이제 권력 지배층은 20세기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문재인 정부 권력 586들 마인드를 제가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20대 때 제가 그러니까 같이 했으니. 그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보수로 넘어온 이유가 그냥 단순히 넘어온 게 아니라 20대 한 중반 이후부터 엄청 싸웠어요. 그 안에서 이런 투쟁을 많이 했네. 이런 투쟁을. 그렇죠. 당시에 이제 인터넷이 막 생길 때고 커뮤니티 같은 게 막 생길 때여가지고 친북하면 역사에 죄 짓는 거다. 친북하면 안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야 너 극우됐다. 그게 아니고 내가 중국 가서 탈북자도 많이 다 보고 만나보니까 내가 그냥 단순히 책 보고 이러는 게 아니다. 내 말 믿어라. 내가 거짓말 하더냐. 그런데도 안 변하더라고. 당시에 사회주의 성향이 강했거든요. 야 내가 중국 사회주의에서
가서 공부를 했는데 야, 그 사회주의가 더 계급사회다. 자본주의가 훨씬 무계급사회다. 그거 아니야. 그래, 아무튼 이런 것도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20단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나온. 저기서 정권 잡으면 대한민국 이상해지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막으려고 제가 보수 정치권을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 여러 가지 화두 중에서 아주 좀 구분이 명백한 게 정치는 노무현, 경제는 박정희 뭐 이런 화두도 던지셨더라고요. 화두를 던지신 뭐 특별한 이유라든가 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제 의미가 조금 다른데 노무현의 정치는 좀 혁신과 도전. 이분이 대통령 된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지역 장벽 끊임없이 도전했죠. 근데 그런 도전 마인드가 보수층에는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저 자신을 다 잡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경제는 당연히 뭐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운명을 바꾼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진보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성장률이 할수록 떨어지고 성장보다는 뭐 복지 쪽으로 성장 안 돼도 무조건 복지 다시 한번 박정희 정신이 중요하다. 그 의원님의 지금 공약이 10호 공약까지 나왔는데 대단히 파격적인 공약이 많더라고. 검찰총장 직선제 이걸 주장하셨더라고. 이제 그거 의미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검수완박, 검찰 개혁, 뭐 검찰 없애겠다. 이걸 보면서 좀 검찰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그러면 인사권을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진 상황에서는 검찰 독립이 가능하겠냐. 때문에 이제 인사권을 그러면은 누구한테 줄 거냐. 그렇지. 근본적으로 권력에서 인사권을 뺏어오기 위해서는 국민들한테 주는 방법밖에 더 있겠냐. 미국. 그러니까 국민 투표로 가자는 건가요, 직선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단서가 있는데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이제 검찰 독립을 위한 정치적 독립을 위한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어쨌든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이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권력 수사하려고 할 때 항상 방해하려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인사권자한테 뭐 말 들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안 그러면 또 사단이 나는 거고. 그러게 윤석열 전 총장 케이스는 좀 특이한 케이스고. 권력하고 검찰하고 또 충돌이 나고. 그 다음에 법무부 폐지도 이야기하셨더라고. 그건 이제 검찰이 독립이 되면. 검찰이 독립되면. 법무부 업무 중에 3분의 2가 검찰 감독이에요. 그러게요. 독립이 되면 감독할 일이 없으니까. 법무부 업무가 한 3분의 2가 검찰 감독이고. 나머지 3분의 1이 이제 출입국 관리, 교도소 관리 이 정도 남기 때문에 법제처랑 합쳐서 뭐 법무행정처 이런 식으로 축소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공약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관심 가지는 거는 군사행정 문민화 이걸 이제 주장하셨더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군사행정을 문민화로 가면 분단 상황에서 결국은 이거 안보가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장관을 군 출신이 아니라 민간인 출신으로 뽑자는 건데요. 계속 민간인 장관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군인끼리 끼리끼리 문화가 있어요. 군 출신 장관이 되면 보통 군복 벗고 바로 장관이 되는 경우는 많거든요. 아직도 군인이에요, 마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덮으면 덮인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문제로 신고하라 하고 뭐 온 나라가 떠들었잖아요. 그 와중에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 또 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우리끼리 뭐 서로 다 끼리끼리인데 그냥 덮고 가면 조용히 지나갈 거다 하는 요행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군대나 국방부나 지금 군대에 핸드폰 다 있잖아요. 비밀이 없어요, 군대도. 그런데 이제 군 마인드는 옛날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군하고 좀 거리를 둘 수 있는 사람이 장관으로 한번 군 행정개혁을 해야 된다. 한 번 정도는 이 국민들 신뢰가 지금 땅에 떨어졌거든요. 뭐 군대 가면 사람 죽고 자살하고 이러면 뭐 보내고 싶겠어요. 그럼 부모들이 그런 심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군대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 한 번 정도는 확실한 계획을 하고 미국 보면 이제 문민 장관이 더 많아요. 군 출신 장관보다. 그렇죠. 그래서 큰 문제가 유럽 없잖아요.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국방장관은 그렇죠. 다 문민이거든요. 문민이죠. 또 일부 정치인들 속에서는 군사법원 완전히 폐지하자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지금 군사법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군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비리를 결국은 덮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건 지역적 개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군은 철저한 상명하복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위가 한번 바뀌어야 개혁이 되지. 여태까지도 그 밑에 공무원들은 문민이 많아요. 그래서 좀
여태까지는 지역적인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근데 이제 군 사법제도는 제가 생각한 대안하고 좀 달라요. 군은 판사가 검사가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견제할 방법이 없어서 자꾸 은폐가 되는 이유 중에서도 그 사람 한 사람만 조용히 넘어가면 그냥 덮인다는 게 있는 거예요. 감시위원회 같은 걸 둘 필요는 있다 하는 생각인데, 아무튼 핵심은 제일 위를 한번 바꾸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신뢰를 얻으면 그 당시 그 이후부터는 군 출신이어도 상관이 없다고 봐요. 보는데 한 가지 그건 있어요. 군 출신 장관을 하더라도 외부에서 기간을 가진 바로 후배들이 밑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장군으로 있고 하면은 그 남이 아니잖아요. 다음에 이게 좀 눈에 띄는 게 뭔가면 혼자 살아도 행복한 나라, 돈을 줄 테니 아이를 낳으라는 건 폭력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이거 출산 장려 정책, 이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건 좀 발상의 전환 내용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출산 장려 정책이 뭐냐면 출산 목표치를 정하는 거예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동원하는 거잖아요.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가 시대가 바뀐 거예요. 부부들이, 특히 여성들이 나의 자아시력, 그게 더 중요하다. 이게 변했고, 또 하나는 지식사회가 돼가지고 결혼하는 게 다 늦게 결혼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아도 한 명 이상 낳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 돼버린 그렇죠. 거예요. 남자들도 아이 더 낳지 말자 그러는 집안이 요즘 젊은이들 많거든요. 여성들도 뭐 결혼 안 한 여성들도 많고, 과거의 표준으로 생각했던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고 아이는 둘 이상 낳아야 되고, 가치관이 변했는데 그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데 주변의 변죽만 올리는 정책을 했던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출산 장려만 하다 보니까 아이를 안 낳는 커플이나 혼자 사는 사람들은 문제 있는 집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1인 가구가 제일 많거든요. 그렇죠. 32% 되고 거기는 지원 정책이 없어요. 출산 장려 정책에 너무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가진 이런 정책 때문에 그늘이 너무 많이 생겼다. 그리고 특히 지방 소멸. 그렇죠. 갈수록 지방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근데 출산 장려 정책으로는 지방 인구 느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새로운 초점, 새로운 주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출산 장려 이건 좀 적자. 그게 이제 새로운 게 뭐냐면 아까 지방 소멸, 1인 가구, 그리고 이제 특히 고령화 이런 새로운 좀 화두를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새로운 화두가 다 묻혀 있다. 그래서 제가 발상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와, 발상의 전환이네. 그 다음에 지난 시기에 보면 이제 북한 민주화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탈북 저 자들과도 이제 많은 활동하시면서 태영호 TV에 나오신 기회에 앞으로 이 지금 현 정부의 탈북민 정책, 북한 인권 운동가로서 하실 그런 좋은 말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이제 다른 사람하고 확연히 달라지니까 김정은한테 북한 인권 문제 얘기를 하죠. 지금 이제 남북 대화의 인권 문제는 사실 어젠다가 아니잖아요. 저는 정상회담에 어젠다를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걱정을 할 거예요. 뭐 그럼 남북 대화 되겠냐. 저는 인권 문제가 북한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실현 가능한 인권도 다양하잖아요, 분야가. 그래서 북한이 수용할 만한 게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인권하고 경제개발하고 접목을 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북한으로 하여금 인권 문제 대화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 이게 한 가지 약속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탈북자를 인정하라고 할 거예요. 실제로 지금 탈북자들이 북한에 보내는 송금액만 해도 1년에 한 몇천억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화교 사례를 보면 중국이 경제 발전하는데 화교 투자가 굉장히 큰 기여를 하잖아요. 탈북자도 신이산 가족처럼 수용을 하고, 탈북자 송금도 공식 창구를 통해서 받고, 또 탈북 기업인들이 북한에 투자한다고 할 때 그걸 받을 수 있도록 화교와 중국의 화교와 똑같은 지위를 탈북자들이 북한에 대해서 가질 수 있도록, 이건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북한으로서 당장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한국 정부가 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럴 때 북한이 훨씬 더 발전하고 전진할 수 있다. 저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구상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딱 물어보고 싶은 건 뭔가면, 하태경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 딱 왜 하태경이 돼야? 그래야 우리 태 의원님하고 평양 가지, 통일하지. 통일하지. 근데 이제
단기간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기간 대북 정책은 북한의 도발을 막고 네. 핵도 포기 안 할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도발 억제, 평화 유지 이게 이제 단기간의 정책이면 단기적으로는 북한도 국제사회 정상국가로 인정을 받고 인권도 존중을 하고 바꿔 나가는 게 이제 우리 대북 정책의 목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통일해요. 근데 이제 세대가 많이 달라가지고 저희 밑에 세대만 내려가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요. 네. 윗세대, 아랫세대 다 포용해내고 밀어붙일 정치인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저같이 친북 활동도 해봐서 북한을 네, 그렇죠. 잘 알고 또 2030과 깊숙이 소통해서 지금 젊은 세대도 잘 이해하고 있고 북정책 통일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대 간 불화, 국민의 어떤 분열 이런 걸 막으면서 민족사의 대과업을 이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후보가 아니냐. 아,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 후보를 보시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우리 민족은 세계의 다른 민족과 같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그런 노래를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통일을 화두로 던지고 통일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지만 제가 주위를 둘러보니 실천적으로 발을 정말 현장에서 발품을 팔면서 뛰어든 분은 전 유일무이한 그런 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의원님 같으신 분이 꼭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되면 남북 통일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대교체 하태경 21세기로 돌아가자! 파이팅!